안녕하세요, 작가 소지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제 가짜뉴스를 쓴 기자와의 녹음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통화 녹음인데요. 그걸 공개하기 앞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. 어떻게 된 상황인지, 그리고 녹음을 들으실 때 꼭 주의해 주세요. 혈압 올라오고 뒷골이 확 땡기실 거예요. 와,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나?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. 혈압 주의하시고, 혈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는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막장 드라마를 원하신다, 막장 드라마 중에 최고봉을 원하신다,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제 가짜뉴스를 쓴 기자가 재판에서 민사, 형사 두 개 다, 형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요. 그리고 민사 소송에서도 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계좌를 가압류를 시켰어요. 그랬더니 공탁을 걸더라고요. 그러니까 돈을 안 줘가지고 가압류를 시켰겠죠? 계좌를 다 압류를 시켰죠? 그랬더니 공탁을 걸었습니다. 그런데 공탁 금액이 판결문에 나온 금액보다 적은 거예요. 그래서 압류를 안 풀어줬죠. 그랬더니 제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. 업무상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어요. 개인적인 깊은 친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. 제 개인정보, 제 사생활을 또 유출한 거죠. 이건 뭐다? 사실적지 명예훼손. 그러면서 뭐 내가 공탁까지 걸었는데 소재원은 뭐 압류를 안 풀어주네, 이렇게 사실을 왜곡했어요. 자기가 금액 다 공탁 안 한 거 빼버리고. 아, 역시 가짜뉴스 쓴 기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구나,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시죠? 라고 지인에게 물었더니, 업무상 아는 지인입니다.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.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전화를 했죠. 그 기자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, 뭐 계좌 압류 안 풀어준다, 나는 공탁까지 걸었는데, 그리고 난 너무 억울하다, 이런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제가 그 기자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.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.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. 여보세요? 네, 예, 저 소재원인데요. 예, 저 전화 받았는데 한테 저에 대한 정보를 또 얘기하셨던데요? 예? 저에 대한 정보를 저번 달에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제가 뭐를 얘기를 했다고요? 잡아떼는 거 보이시죠? 일단은 딱 잡아떼더라고요. 제가 뭘 얘기했다고요?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? 계속 들어보실게요. 딱 거셨다고요? 네, 그런 다음에 저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셨던데요. 저랑 고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, 갑자기 딴소리를 해요. 제가 그 사람에게 얘기했냐 했더니 딱 이렇게 당황하더니 이거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랑 고소 진행하고 계시잖아요. 그냥 말을 바꾸더라고요. 야, 이렇게 야비하게 뭐 대답을 피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. 계속 들어보실게요. 네, 그걸 얘기하셨던데요. 저랑 전혀 관계도 없는 분한테. 님이랑은 저랑도 아는 사이인데? 뭐 저랑도 아는 사이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. 그냥 계속 둘러대기 바쁜 겁니다. 계속 들어보실게요. 그러니까 저랑 지금 분쟁 중인 걸 타인에게 얘기한 거잖아요. 제3자한테, 그죠?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물어서 고소 그런 건이 있다, 나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. 그러면서 뭐 제가 압류 건 거랑 다 얘기를 하셨던데, 공탁을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하셨고, 그죠? 그거 제가 녹취를 받을 거예요. 자, 맨 처음에는 잡아댔죠. 그런데 점점 인정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제가 녹취를 받는다니까 어떻게 변명하는지 또 들어보시죠.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제 정보를 또 연락하신 게 있으면 저는 또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, 저는 되게 답답하신 게 왜 그렇게 어렵게 가십니까, 대체? 그거를 왜
이제 저랑 얘기를 하실까요? 저희 회사랑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지금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실까요? 제 회사랑 얘기하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게 이 여자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. 아니 자기가 일 다 저질러 놓고 회사도 모르는 걸 회사랑 어떻게 얘기합니까? 정말 말이 안 되죠. 만약에 이걸요 제가 법으로 걸게 되면 이 회사는 더 피해를 입어요. 이 녹취를 가지고 자 니네 회사에서 시켰다고 하는 거 아니냐, 회사랑 얘기하라는 건 니네가 내 개인정보를 흘리라고 한 거냐,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. 그럼 얘네는 또 저한테 손해배상 민사 걸려요. 왜냐, 회사 자기랑 얘기하지 말고 회사랑 얘기하라는 의미는 뭡니까? 회사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는 통화를 했다,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런 판례는 너무 많아요. 또 찾아보면 참 미련하게 가는 거죠. 지금 앞에서 욕먹기 싫으니까. 그래서 앞에 걸 막기 위해서 또 회사를 팔아먹는 거예요. 그래서 들어보실게요. 본인이 지금 저한테 이제 본인께서 지금 씨한테 제 정보를 제공을 하셨죠? 예? 제 정보를 제공하셨잖아요. 공탁을 거셨고 어쩌고저쩌고. 그거는 소재원 씨의 정보가 아니고 제 정보잖아요. 그건 소지현 씨의 정보가 아니라 제 정보래요. 이렇게 아둔합니다. 결국 인정했잖아요. 자기가 얘기했다. 근데 그건 내 정보지 않냐. 한번 들어보시죠. 아스테론이란 얘기를 했다면서요. 그걸 그래서 연락을 드렸다고까지 다 들었고 그 녹취를 받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제 정보를 드린 거죠. 본인 아니죠. 제 얘기. 이름을 얘기했다면서요. 제 정보죠. 제 정보죠. 끝까지 우기죠. 예. 제가 이름 얘기했다면서요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. 소재원 씨랑 저랑 지금 고소권을 진행하다 소재원 씨를 알고 그러니까 저를 아는 것 뿐이죠. 아는 것. 뿐이죠. 일단은 어떤 사람에게도 이 발설하지 말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. 보셨죠? 소지현 씨를 알고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는 알죠. 당연히 지인이니까. 업무상 알고 있으니까. 근데 그 업무상 아는 사람이 이걸 얘기하게 되면요, 이게 명예훼손 걸립니다. 왜? 사적인 친분보다 업무로 얽혀있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이게 명예훼손 또 걸려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또 참 미련합니다. 여기서 또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. 자기가 또 제 이름까지 얘기했다고. 와, 대단한 거죠. 자, 계속 들어보실게요. 두 번 다시는 이걸로 인해서 타인의 제 이름을 발전하지 마세요. 지금까지 얘기 안 할 테니까요. 이런 얘기는 그냥 저희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시면 어떨까요?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래요. 근데 그 변호사가 회사 변호사입니다. 또 그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심도 없더라고요. 마치 자기 변호사인 양. 그러니까 자기가 한마디로 폼을 잡은 거예요. 과시. 아, 나 변호사 있다. 우리 변호사랑 얘기해라. 왜 나랑 얘기하냐.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. 그 변호사 사건 인지도 못해요. 네? 그런 일이 있었어요? 항상 그래요. 이번에도 이 기자의 신문사랑 제가 또 민사를 또 걸어서 제가 걸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조정합의 갔는데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좀 없어 보이는 과시를 합니까? 제 변호사? 그 변호사가 아예 모르고 있는데 되게 멋있는 척 하고 싶은 거예요. 제 앞에서 끝까지 뭐 비굴해지기가 싫고 창피해지기가 싫으니까. 근데 어떡해요. 전 또 걸 건데. 이건 근데 회사에서 안 해줍니다. 왜? 자기가 벌인 일이기 때문에. 자, 계속 들어보실게요. 마지막입니다.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몰라서 대처하지 마세요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예.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.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. 그치, 모르겠지. 명예훼손 다 해놨으니까.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아십니까? 와. 근데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었어요. 제 실명을 얘기 안 했으면 돼요. 저도 지금 실명 얘기 않잖아요. 그 기자에 대한. 그리고 신문사가 어딘지도 특정되지 않게 얘기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이 기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게 얘기하고 있죠. 왜냐? 그러면 명예훼손에 걸리니까. 음성도 다 변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. 명예훼손 걸리지 않기 위해서. 제 입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요. 처음에 주장한 거, 맨 처음에 잡아떼다가 주장을 저도 아는 사람이고 제가 알기에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. 할 수 있어요. 나 소송 걸렸다. 너무 힘들다. 근데 거기에 제 실명이 거론됐다는 거죠.
그것만 아니었으면 명예훼손 피해갈 수 있었어요, 이 여자. 그런데 명예훼손 못 피해가게 된 거예요. 또 저지 그냥 기자라고만 하고 하면 되는데, 이 사람이 그냥 작가라고만 하면 됐는데 미련하게 제 이름을 얘기한 거죠. 여러분, 가짜뉴스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. 가짜뉴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? 저는 이 가짜뉴스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.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 주시고요. 저를 끝까지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